이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는 절대로 이란에게 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에게 재건 자금으로 무려 3천억 달러라고 하는 돈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폭락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지뢰밭이 너무나 많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과 이란의 MOU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협정을 하더라도 그게 매우 가시밭길일 것이고 그게 매우 취약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체결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MOU라고 하는 양해각서가 체결이 된 거고 사실 이 과정에서 휴전이 연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휴전이 매우 취약한 휴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절대로 이란에게 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협상이 되려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어야 되는데 타협점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타협이 됐다 보여지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전 MOU가 그저께 체결됐어요. 그래서 106일 동안의 전쟁이 임시 종전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현재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발을 했어요. 그래서 브렌트유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70불대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 전쟁이 끝난 걸까?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임시 종전에 불과한 것이지 완전한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현재 표면적 랠리,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끝났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그냥 막연한 안도 랠리 위에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연은 뭐냐면 물리적인 복구의 지연과 그리고 협상이 최종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MOU가 뭐가 체결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MOU가 체결된 항들을 좀 보게 되면요, 핵심적인 것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항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군사 휴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엔 뭐가 들어있냐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즉각 영구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함의가 있는 게 뭐냐, 사실 지금 레바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간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MOU 서명에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레바논의 작전을 지속할 의지가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 기사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현재 이 MOU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맘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는 애초에 이란 자체의 정권 교체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현재 매우 불쾌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레바논 작전 할까 말까 했었을 때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MOU 항목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레바논 포함 모든 군사작전의 즉각 종료인데 이게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이 깨질 여지를 매우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 통항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란의 선박들을 호르무즈에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즉각 해제하고요. 그리고 이란은 호르무즈를 개방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60일 동안만 무상 개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60일 이후에는 이란이 호르무즈를 통항하는 배에다가 통행료를 부과한다, 아니면 통제권을 가져갈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란이 호르무즈에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상 이란에게 엄청난 레버리지를 주게 된 건 게, 이란이 그 호르무즈라고 하는 거를 무기화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압박하는 카드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은 유조선들이 지나다니는 과정에서 돈이 붙게 되죠. 그거는 고스란히 유가에 반영이 돼서 물가가 오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배가 지나다니는 과정에서 이제 돈을 내야 되면은 그 돈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당연하겠지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많이 안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제재를 유예하겠다. 미국이 이란 원유, 석유화학 수출을 즉각 제재하는 걸 유예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그 미국의 강경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협상 레버리지를 두 개 포기하냐 이거죠. 왜 이렇게 졸속 합의를 하냐, 이런 내용들이 현재 유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국내에서 희석하겠다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전에 맺었던 핵 합의를 보게 되면은 영구폐기라는 얘기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게 현재 지금 희석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있지 폐기하겠다는 얘기가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때 맺었던 합의보다 후퇴한 거 아니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미국이 이제 이란을 돕기 위한 재건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 대상자는 미국과 걸프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란에게 재건 자금으로 무려 3천억 달러라고 하는 돈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정치적 내관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 돈을 왜 주냐 이겁니다. 이란한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재 엄청나게 말이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협상이 사실상 즉각적인 조치들과 60일 내에 협상하는 그런 이완 단계 조건인데 보게 되면은 탄도미사일, 뭐 저항해제, 무장해제 이런 것들은 다 누락되어 있고 이란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협상이 과연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거냐부터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3명 국가에 빠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과연 용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S&P,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주가는 현재 빠진 상황.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가 9,000원 돌파를 했죠. 그죠? 그 정도로 현재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도 랠리가 그럼 과연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거를 보려면 몇 가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유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유가를 보려면 우리가 호르무즈가 정상화되는 걸 봐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란이 60일 이후에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부분인데 그러면 60일 동안 무료 개방을 했는데 그러면 호르무즈가 개방되면 바로 배가 다닐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란이 현재 호르무즈에다가 기뢰를 부숴놨어요. 기뢰를. 근데 이 기뢰라고 하는 게 설치하는 건 되게 쉬운데 제거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뢰가 뿌리게 되면은 바닷속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기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찾아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수치를 보게 되면은 이 이란이 호르무즈에 부설한 기뢰를 제거하는 데만 최소 40에서 50일 걸린다. 즉 무슨 말이냐? 협상이 되긴 했어도 호르무즈에서 지나가는 배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일부 배들이 기뢰를 피해 다닐 수는 있겠으나 그 항로 자체가 그러면 기뢰가 없는 데를 지나다녀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은 호르무즈를 지나다니는 배들의 개수가 평소보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뢰가 없는 데를 다녀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험 상사들이 여전히 리스크를 피하고 있습니다. 배가 가려면 일단 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쪽에 지나가는 배들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상이 깨질 여지가 다분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60일간 무료 개방이고 60일 이후부터 통행료가 부과된다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좀 피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호르무즈로 배가 다닐 가능성이 여전히 적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9월이 돼서야 절반쯤 회복될 것 같고 3개월 뒤죠. 그죠? 12월이나 돼야 완전 정상화 근처까지 갈 거다. 80%까지. 근데 거기서 100%까지 가는 거는 정말 어려울 거다. 그래서 3분기까지 일 340만 배럴 이상의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유가가 올라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 현재 지금 전망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사실 전쟁이 끝났을 당시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죠. 2월 달까지 하더라도 유가가 60불대였습니다. 근데 전망을 보게 되면은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85불에서 80불 사이에 머물 것이다. 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도 80불대 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그나마 좋게 보고 있는 게 70불대 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70에서 85불 사이 봅니다. 다 60보다 넓죠. 그리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100불 강세를 봅니다. 그래서 다들 생각보다 유가가 빨리 안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르무즈가 즉각적으로 전환되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유가를 낮게 보는 하우스는 JP 모건인데 얘들은 근데 낮게 보는 이유가 그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현재 지금 이 유가에 대한 수요가 지금 없기 때문에 즉 경기가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유가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쟁이 정말 잘 끝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즉각적인 하향 안정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강세는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게 주요 월가우스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과연 증시가 이럼에도 랠리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의견을 보게 되면은 일단
종전 종류를 들어서 프라이싱이 별도로 다 좀 좋게 보는 하우스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좀 잘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하우스들은 70불대를 보는데 바클레이즈 같이 극단적 하우스는 100불까지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유가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취약성 프리미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게 주요 하우스들 의견이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대칭 위험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80불대인데 80불대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데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오히려 더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 이행이 지연된다든가 협상이 잘 안 된다든가 혹은 이스라엘이 독자 자체 펼친다든가 협상이 잘 된다고 할 이후에 60일 이후에 이란이 해협을 통제할 건데 그 해협의 통제의 강도에 따라서 배가 못 지나갈 정도까지 통제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유가가 폭등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유가는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보여지고 여기 상방이 더 올리가 커진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가에 대해서 비대칭 위험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각 하우스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꺼리치카 부분은 뭐냐면은 금이 많이 안 빠졌다는 겁니다. 사실 금이 올라가는 건 지정학 프리미엄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 그러면 보통 금은 오르게 되는데 근데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폭락하지 않고 있어요. 금이 여전히 가격이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스마트 머니들이 아직까지 구조적 해지를 풀지 않은 거죠. 협정을 완전한 평화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고착 인플레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금을 현재 매집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학 해소에도 불구하고 금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껄끄러운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워시 연준이 이제 어저께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매파적 동결을 했습니다. 추가 인상 전망을 예상하는 FOMC 의원이 9명까지 늘어났어요. 거기에 배경에는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대부분 월가우스들이 여전히 유가가 높을 것이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통화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했었을 때 금리 인하가 올해는 없을 것 기정사실이고 2027년도는 되어야지만이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에 민감한 가치 선단주 이런 데에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 협상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4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핵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 인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말을 보게 되었을 때는 완전 비핵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반출할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은 현재 국내에서 폐기는 아니고 희석할 거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미국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은 오바마 때 맺었던 합의보다 후퇴한 재앙적 거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근데 지금 현재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 선거가 있는 와중에서 공화당에서 이런 정치 비난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란이 국내에서 희석하게끔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러면 둘이 다시 충돌을 하겠죠. 그러면 협상이 잘 안 될 가능성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3천억 달러 펀드 이것도 이제 이란은 현재 이거를 전쟁 배상금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홍보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가짜뉴스다 하고 있고 걸프국이나 아시아가 주로 할 것이다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누굴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모호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된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이거 승인할 것이냐 미국 의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상원의원 중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조항은 전범에 마셜 플랜을 주는 거다. 말이 안 된다. 이건 난 절대 승인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승인되는 게 매우 난관이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르무즈가 무기화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상 통항은 60일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통행세, 검문 명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만성적으로 호르무즈는 수급 병목이 될 것이고 보험과 선사들의 부주적 태도도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MOU 당사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 레바논에서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란이 이걸 용인할 것이냐. 이란은 현재 강력하게 레바논 지역에서 작전 중단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어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합의의 파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어마어마하고요. 특히나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보게 되면은 협상이 되기는 했다고 하나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러한 핵심 쟁점들을 놓고 여전히
지뢰밭이 너무나 많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60일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 모든 난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십 년 동안 안 풀린 난제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풀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의구심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허들도 지금 되게 많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의회가 제동 걸고 있어요. 대통령은 이제 이 합의안을 의회 검토를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화당은 현재 지금 이것이 역대 최악의 외교 참사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도 현재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란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협상이 맺어진 것 자체가 이란도 왜 굳이 협정을 하느냐. 호르무즈 지금 잘 막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왜 우리 협상을 해야 되느냐 라는 태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봤었을 때 이제 60일 동안 그럼 과연 이러한 정치적 상황도 있는 와중에서 협상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MOU가 맺어진 이후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흘러갈 것이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무기한 모라토리움에 들어가는 케이스.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해요. 60일 내에 협상이 되거나 아니면 무기한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한 80불대에서 안정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 80불대에서 이제 여기 머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불완전한 휴전 연장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케이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산발적인 순조를 하는데 전면적까지 가진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한 80불에서 한 90불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겁니다. 박스권에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가가 높아지는 게 장기화되게 되고 금, 은 계속 강세를 갈 거고 그리고 패드는 금리를 못 내릴 겁니다. 이제 하이어 포 롱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협상이 아예 결렬될 가능성, 그래서 군사 제약전이 일어날 가능성. 이렇게 되면 이거는 최악의 꼬리 위험인데 이렇게 되면 유가가 100불 넘는 건 기사실이 될 거고요. 그때가 되면은 증시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겁니다. 이 가능성도 우리는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이번에 맺은 휴전은 임시 미봉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휴전이지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증시가 크게 랠리하고 있으나 이 리스크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해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벨 전략을 해야 됩니다. 바벨 전략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사실 AI라고 하는 투자 이 테마는 뭐 전쟁이 나건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든 간에 계속 갑니다. 왜냐면 워낙에 AI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AI 주식들은 만약에 이런 증시 조정이 온다 하게 되면 계속 매수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근데 중간중간에 조정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한 번에 크게 들어가지 말고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반대 방향에서는 꼬리 위험이 있었죠. 꼬리 위험이. 즉 이제 그 아예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가능성. 그러면 그때 급락 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원자재를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해지를 하면서 플러스로 옵션 투자를 통한 해지.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투자 전략을 반드시 구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맞은 MOU는 갈등의 근본 해결이 아닌 이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제 우리 고려를 해서 안도렐리의 편승은 하되 이게 영구적 해소가 됐던 순진한 기대는 철저히 경계하시면서 우리가 해지하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를 저희는 퀀트 투자라고 부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 전략 같은 경우도 퀀트 투자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블랙 먼데이 때 그리고 이번 3월에 있었던 블랙스완 이벤트에서도 블랙스완 해지 전략으로 큰 수익을 거뒀던 전적이 있고요. 이제 이 전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하셔서 상담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은 공짜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상담을 신청해 보시고 이제 이 전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한번 얻어가 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